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호학번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 25학번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은 에이스 전형은 고른기의 전형이라고. 아주대학교 정치전형은 논술 전형이란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호학번 맞아 정답입니다. 아주대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추어서 입학하는 전형입니다.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수능 최저 이하 모를 맞추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의 고등학교 내신은 2.6 정도였습니다. 내신을 관리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습관이나 전략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내신은 3년 내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처음에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일을 닥쳐서 막 부랴부랴 벼락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달 전부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뭔가 모르는 문제나 개념이 생기면 답지를 찾아보기보다는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 외에 합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원하는 성적이 100%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라인이 허드드덕 내려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뭔가 망했다, 정시할까? 망했다, 자퇴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이번 시험 기간에 내가 잘못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시험 때 좀 더 잘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할 때 수능 성적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능 성적 최저는 어떻게 맞췄는지. 저는 국어랑 사회문화로 맞췄습니다. 몇 등급이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국어는 3등급이었고요. 사회문화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수능 최저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최저를 맞추면 친구들이 영어랑 탐구를 많이 맞추는데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좋아하는 국어를 공부했거든요. 국어 등급을 올려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유지해야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그냥 매일 풀고 모든 문항을 분석하고 이 답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선지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탐구도 사실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수능날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싶어서 일부러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보는 모든 과목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일부 그 국어와 탐구 위주로 공부를 했나요? 저는 일단 수학은 이제 쓱 치워두었고요. 국어, 영어, 탐구 2과목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 한 2달 남았을 때부터는 국어랑 탐구를 맞추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관리도 하고 내신 관리가 끝나면 수능 공부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 다들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내년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6학번 예비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저희 학부 생각보다 되게 배울 것도 많고 꽤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내년에 저랑 같이 밥약도 잡고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 10억박기입니다. 아주대에 에이스 전형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에이스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에이스 전형은 아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인데요. 내신 성적과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보며 수능 최저 성적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면접을 보고 들어온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아주대학교 면접은 2대1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뉘고 다 같이 큰 지하에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조마다 나뉘어져서 면접장 앞에서 다시 대기한 뒤에 개인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는 밀봉팩에 넣어서 보관했고 면접 보기 직전에 대기할 때는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귀마개를 착용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이랑 교과를 함께 준비했던 학생이라서 평소에는 수능 준비를 하다가 면접 날짜 기준으로부터 한 달 전에 수능 준비와 면접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아주대 경정사는 수능 일주일 뒤라 시간이 꽤 있어서 일주일 동안은 학교 선생님과 집중적으로 면접 대비를 했는데요. 특히 저희 학교는 면접반을 운영했었는데 이때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생기부를 읽고 서로 면접자와 지원자가 되어서 질문을 해주는 모의 면접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면접 때 받았던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나요? 면접에서 저는 특히 3학년 활동을 많이 질문받았는데요. 2가지 질문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언론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광고 이해관계를 너무 의식하고 또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2번째는 첫 번째 질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이었는데요. 언론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익을 얻으려면 광고로 인한 수익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꼬리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가 가장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광고 비중이 낮고 그 광고마저도 중소상공인들 다수라서 언론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삼성과 같이 대형 광고주가 주가 되어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적해야 할 점이며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는 면접관님들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분은 굉장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셨고 한 분은 조금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에이스 전형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면접이랑 생기부를 위주로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전형인데 에이스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활동이나 이런 기록 등이 있을까요? 에이스 전형의 면접은 생기부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생기부 채우는 것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제가 생각한 생기부 채우기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기적 연결, 2번째는 독서 활동, 3번째는 후속 탐구입니다. 제 생기부 실제 내용으로 예시를 살짝 들어드릴게요. 먼저 저는 3학년 심화 영어 독해 시간에 미디어 공공 소유 관련 영어 지문을 공부했습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다 보니까 2학년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웠던 저작권 관련 개념인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공공 소유를 찬성하는 입장을 생활과 윤리의 개념을 근거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학년과 과목을 넘나들면서 연결된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유기적 연결입니다. 저는 이 활동이 끝나고 그렇다면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AI 저작권에 대해 찬성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탐구를 진행했고 처음에는 찬성이었던 AI 저작권에 대한 입장이 직접 AI 프로그램을 경험한 뒤 반대의 입장으로 전환이 이뤄낸 과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후속 탐구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동아리 활동에서 언론 탄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언론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인 언론 탄압과 언론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노키오의 줄거리를 각색하여 언론 탄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해결 방안으로서의 언론 자유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이후에 언론 자유가 정말 해결 방안으로서 긍정적 역할만을 할까라는 것에 지적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책을 읽고 언론 자유는 정말 언론 탄압에 효율적일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독서 활동입니다. 이렇게 후속 활동에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기부를 좀 더 심화된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키워드를 잘 넣어서 생기부를 채운다면 생기부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스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저의 생기부와 원하는 학과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학과들의 뿌리나 계열은 비슷하지만 학과 이름은 조금 다른 이른바 변주 학과로 틀어서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원래 영상, 촬영, 기획 등을 배우는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1, 2학년 생기부가 영상 편집이나 기획도 물론 있지만 사회 계열의 색이 더 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방향을 언론적으로 틀어서 지금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다른 학과를 희망하고 생기부를 채워도 막상 돌이켜 보았을 때 그 학과 본인의 생기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학과들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고 변주학과를 정해서 조금 노선을 틀어서 지원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는 경제, 정치, 사회 융합학부 중에서도 사회학과에 진학하길 희망하였는데요.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사회학과 홈페이지 교과과정에 들어가 보면 사회학과는 생각보다 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언론 쪽을 희망했는데요. 사회학과에서도 언론에 관련된 교과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언론에 맞추어서 3학년 생기부를 채웠습니다. 실제로 면접 때도 언론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이스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다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교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신 성적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그 중에서도 면접 전형은 내신 성적도 꼭 면접관들이 유의해서 보는 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끝까지 잘 챙겨서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성적 여쭤봐도 되나요? 2점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에 들어올 26학번 예비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먼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사회과학의 뿌리를 같이 하는 학문들을 함께 어울러서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과입니다. 특색 있는 활동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정말 학생들을 배려해 주시고 열정 있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에 와서 함께 사회과학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 청일점입니다. 아주대학교에 고른기회 전형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아주대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일단 다른 학교는 농어촌 전형 또는 다자녀 전형 아니면 사배자 전형이라고 해서 전형을 따로 빼는데 아주대학교는 이 모든 걸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기회 1과 2로 또 나뉘는데 고른기회 1은 대부분 농어촌 전형이라고 불리는 농어촌과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 등이 있고 고른기회 2 전형은 사배자 전형 그리고 사기자 전형 다자녀 전형까지 합쳐서 고른기회 2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을 선택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좀 다소 전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고른기회 전형,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운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시 결과가 통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새로 생긴 학과는 많이 지원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른기회 전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고른기회 전형을 준비했나요? 고른기회 전형은 학생부 종합 100%로 가게 되는데 특히나 이건 면접도 없기 때문에 꿀전형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잘 챙기고 특히 이제 고른기의 경우에는 농어촌이라는 걸 조금 더 많이 부각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지역이 군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에버랜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잘 상생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뭐 시청 아니면 시의회 하다못해 이제 정당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실까지 가서 이거에 관련해서 또 따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채우신 건가요? 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다방면적인 각도에서 생기부를 채웠고 특히 제가 중요시했던 거는 선생님과의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과의 많은 친밀성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고른기회 전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랑 단점 모두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운이 되게 장점인 케이스로 들어왔는데 결국엔 이게 통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해의 운수가 안 좋게 되면은 막 자기보다 성적 높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생기부를 잘 쓴 친구들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이고 또 도박인 그러한 어떤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를 채울 때 중점적으로 맞췄던 부분이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좀 많이 팠기 때문에 특히 사회 계열이나 아니면 역사 계열 많이 팠는데
저는 저희 과가 이렇게 생길 줄도 몰랐는데, 모르고 이제 경제, 정치, 사회를 융합적으로 많이 생기부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아주대에서 갑자기 이런 과가 생기고, 제 생기부가 너무 이런 곳에 잘 쓰였다 보니까 이게 운 좋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기부를 조금 융합적으로 많이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고른기회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내가 될 거다라는 방심은 금물이고요. 이런 좋은 전략,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곳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이제 농어촌인 특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에 입학할 26학번 예비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많이 활발하게 눈에 띄어주시면은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활동도 옆에서 밀어주고 할 거니까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양관식입니다. 아주대학교 정시전형을 소개해주세요. 아주대학교 정시전형은 오직 대학 수학 능력 평가만으로 들어오는 전형입니다. 정시를 선택하신 이유와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선은 불가피했는데요. 저는 21살에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시 전형이나 어떤 논술 전형이나 고른기회균형 같은 전형을 입학할 수 없어서 21살에 수학 능력 평가를 공부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능 공부를 하셨나요?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남은 일수를 보고 계획을 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계획을 이제 목표로 잡고 그 목표를 이룸으로써 하루하루에 집중했고 하루하루 목표에 집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 나오지 않는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남은 시간 같은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300일 가까이 매일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저녁 11시 정도에 취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본인이 수능 때 선택하셨던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능 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대로 1, 4, 3, 1, 1이었습니다. 혹시 뭐 본인이 들었던 것 중에 추천하는 인강이나 교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부 이제 현장 강의를 했고요. 딱 하나 이제 생활과 윤리를 이투스 선생님, 헛꽃별 선생님께 들었는데 굉장히 정말 장담합니다. 최고입니다. 헛꽃별 선생님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탁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탁과들은 이제 단일 전공에 집중하는 데 반해서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3가지 과목을 전부 배워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찾는다던가 사회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와 사회를 둘 다 배우고 싶었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두 과목이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능 날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건 딱히 없는데요.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현역과 달리 다른 마음가짐으로 처음으로 진지하게 임하는 수능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해서 아침에 아침밥을 먹은 이후로 5시 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장은 자기가 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성적이 원하는 대학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크게 개의치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저 이거 그냥 살짝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좋습니다. 아주대학교 말고 다 지원한 다른 학과나 학교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군이 경희대였고요. 나군이 여기 아주대 경정사였고 다군이 홍익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올 아주대학교 경제정치사 융합학부 26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대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걸 전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얻는 것도 많고 대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온전히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번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에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토끼입니다. 아주대학교 논술 전형을 소개해주세요. 일단 논술 전형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글을 쓰는 전형이고요. 논술은 크게 인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로 나뉘어서 인문 논술은 제시문을 보고 글을 쓰는 거고, 그리고 수리 논술은 문제를 푸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사회과학 대학이기 때문에 인문 논술로 진행됩니다. 논술 전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내신이 종합이나 교과를 쓰기에는 좀 어려운 내신이었어가지고 원래 정시러였거든요. 그래서 9월 추석 때까지는 계속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수시 원서를 지원할 때 논술 전형을 확인하고 논술 6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9월 때까지는 계속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수능에 추석 때 연휴와 겹쳐서 논술 기초반을 했었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추석 때 논술 기초반을 다니고, 그리고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각 대학에 맞는 파이널반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널반도 같이 준비하고 병행하면서 이렇게 논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아주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나요? 아주대학교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볼펜 필기에 화이트 사용이 금지예요, 아주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는 막 샤프나 지우개 사용도 허용해주거든요. 근데 아주대학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대학 논술을 하시다가 오신 분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원고지 교정부호를 꼭 알아야 수정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아주대는 2시간이라 굉장히 넉넉하니까 문제지 여백에다가 답안을 좀 정리해둔 다음에 천천히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논술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인쇄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풀어보시면 좋고, 근데 기출을 보통 많이 풀긴 하는데 기출은 다 이제 2017, 2018 이렇게 옛날 연도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대학교는 이제 이번 문항, 사회과학 문항으로 최근 시사 이슈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뉴스도 너무 공부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종종 뉴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논술 전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요, 수능형 평가에 잘 맞지 않는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수능이나 수시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는 이 대학에 오기 아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논술이라는 그래도
새로운 기회 덕분에 아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단점은 이제 경쟁률이 이제 그만큼 세서 복권 같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 논술이라는 전형을 메인으로 잡기보다는 좀 보조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주대 논술 시험 방식이나 시험 도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아주대 논술은 대문항이 2개 있고 각 대문항에 소문항이 2개씩 있어요. 그래서 한 문항당 대략 800자 언저리로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경쟁률이 너무 세기도 했고 약간 그때 제가 논술 시험 이틀 전쯤인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학원에 또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이틀밖에 못 갔다 오고 경쟁률 너무 세니까 여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쓰고 싶은 걸 다 쓰고 오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이 있어서 뽑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을 했던 해의 경쟁률을 알고 계신가요? 88대 1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대 논술 전형을 딱 붙으셨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약간 딱 그 가장 늦게 확인을 해서 6개 중에 가장 늦게 확인을 해서 이미 다른 데 다 불합격을 확인한 상태여서 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눌렀고요. 그 눌렀는데 합격 글자 보고서 그냥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막 내가 합격한 게 약간 전산 오류인 것 같다고 그 아주대 입학 저 홈페이지에 전화 걸어서 이거 나 합격 떠 있는데 이거 내가 진짜 합격한 거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논술은 이제 슬슬 하반기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해도 이를 정도로 아주 나중에 좀 천천히 시작하셔도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논술에 어차피 나오는 내용들이 다 사회탐구 과목에 나오는 내용들과 겹치기도 하고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 정시 쪽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리고 기출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면서 좀 괜찮겠다 싶을 때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대학교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6학번들이 올 텐데 26학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라는 과 이름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회학과를 보고 왔는데 오히려 경제 정치가 정말 흥미로웠던